취득세랑 감안하면 뭐 47억, 48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대출을 무려 33억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 했는데 80억에 산다라고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임대도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요즘의 빌딩 시장은 주택 규제가 워낙 심해서 주택 투자자분들이 이 빌딩 시장으로 좀 많이 넘어왔고 저금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빌딩 시장에 많이 넘어온 상태입니다. 작년과 대비했을 때 올해 이제 빌딩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고 지금 분위기도 워낙 좀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매도자 우위 시장에 있습니다. 최근에 좀 위드 코로나도 선언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 진행한 건물들도 임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문의들도 좀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연남동에 저희가 임대 맞춘 것도 리모델링 하자마자 바로 마쳤거든요. 임대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것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임대 수요가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해외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뭐 BTS라든지 오징어 게임도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자주 오는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진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요 고객층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30대 분들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 20대 분들도 많이 옵니다. 네, 많이 올 정도로 연령층이 되게 젊어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런 젊은 사람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많이 오고, 최근에는 코인 가격도 올라가지고 코인 부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되게 좀 새로운 부자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부자분들은 돈을 더 벌고 상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이런 차이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단 좀 오해가 있는 게,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충분히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이 법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 법인인지 다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가가 뭐 150억인데 90억대 정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법인으로 샀을 때 뭐 연예인이라서 뭐 특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감정가만 좀 잘 나오면은 70% 이상은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80% 많게는 뭐 90%까지도 나옵니다. RTI 규제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는 뭐 개인보다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좋아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인데 재무제표가 되게 괜찮다, 이런 업체들은 진짜 대출 많이 나옵니다. 그 이상 받는 경우도 봤어요. 90% 이상. 그 뭐 법인 설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본점을 어디다 둘 건지 사무실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뭐 요건만 갖추면은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뭐 법인 설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법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능력을 요구하거나 무슨 요건이 되게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율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법인이 좀 더 낫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할 때는 개인은 이제 근생건물 같은 경우에 4.6%, 그리고 이제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이 있고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사고 5년이 미만 되면은 취득세가 이제 9.4% 냅니다.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이 좀 더 유리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보유하고 매각할 때는 법인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임대 수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소득 구간이 38% 구간이면 임대 수익이랑 같이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세금만 내다 끝납니다.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과세표준 2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 11% 정도 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보통 꼬마 빌딩 산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다 한 10억 이상 보고 투자하거든요. 그러면은 10억 이상이면 개인 같은 경우에 45%,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를 냅니다. 거의 반이 없어져요. 세율적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저는 법인을 좀 추천하고, 그리고 보통 꼬마 빌딩 사시는 분들은 계속 재투자를 해요.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법인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가 해당이 많이 되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물은 진짜 엄청 큰 건물이에요. 별도 합산 토지 가액이 8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를 따로 안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 9월 같이 해가지고 토지 건물 같이 내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강남에 한 50억짜리 건물이다. 재산세가 한 1,000만 원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는, 그거와 비교해서 주택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세금적으로도 좀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매각된 건물들을 보면은 다 20년 이상 된 건물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성되어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거의 수익이 나오는 건물은 내놓지도 않고, 지금 워낙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차라리 저는 좀 노후화된 건물을 괜찮은 가격에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단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저는 좀 리모델링을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신축보다는 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단은 땅 대비해서 연면적이 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연면적이 크지 않은 경우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신축하려고 그러면, 저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에 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계속 공사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가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면적당 400이다, 450이다, 뭐 많게는 50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절대 그 가격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한 2배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와 비교해서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대략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저희 강남구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한 40억짜리를 현금 15억으로 매입을 했어요. 매가가 40억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한 7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뭐 47억, 48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들어갔는데 대출을 무려 33억을 받았습니다. 법인이어서. 지금 인근에서 거의 한 뭐 80억에 산다라고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임대도 일주일 만에 마쳤어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논현동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한 달 정도 만에 마치긴 했는데, 진짜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임차인 마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30% 더 높게 임대를 마쳤고, 그리고 계약도 이제 10년 장기 계약으로 마쳤는데, 저도 이제 임대를 해보고 임대를 맞춰보면서 마땅히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어요. 다 옛날 스타일 건물입니다. 다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공실 걱정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특히 여기 강남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행정 처리가 일단 늦어져서 엄청 오래 걸려요. 신축은 무조건 짓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1년 넘게 봐야 됩니다. 1년 정도 봐야 돼요. 요즘에 워낙 짓는 것도 많아지고 막 그래가지고 처리를 잘 안 해줍니다. 되게 늦게 해주고, 그래서 한 뭐 1년? 뭐 이 정도는 봐야 되고, 설계하는 데만 한 3, 4개월 걸려요. 근데 이거를 되게 뭔가 단순하게 단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사하면서 민원이 100% 들어오거든요. 허벌판에 건물 지어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면 올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은 신축은 무조건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리모델링 그거보다 조금 더 덜 걸리긴 하지만 공사 기간이 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말은 일단은 조건이 너무 안 좋고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다 끝났어요. 보통 은행에서 연초에 다 이제 분할을 해요. 뭐 부동산 임대료분 얼마 해주자, 요건 얼마 해주자, 요건 얼마 해주자 다 나눠놓는데, 보통 연말 같은 경우에는 다 한도가 다 끝나서 대출이 좀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약하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쯤에 잔금 치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항상 주의할 때 말씀드리는 게 그냥 황금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사야 됩니다. 빌딩이 아무래도 황금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잘 팔리는 지역의 건물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황금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살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괜히 좀 이상한 데 가지 마시고 황금성이 좋은데 찾으셔가지고 그쪽에 꼭 투자하시면은 뭐 원금 손실 나거나 뭐 실패할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역에 무슨 동 이런 건물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도로 여건도 좀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는 건물 지금 상태보다는 그냥 땅의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땅이 지금 엄청 허름한 20년 이상 된 건물이어도 나중에 이제 신축이나 했을 때 그만큼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땅 건물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외관이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 본질의 가치를 찾아보세요.